주식 대차 거래라는 거는 대여와 차입,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고요. 빌려주시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걸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이 되게 꽤 큽니다.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없었던 거고요. 요새 공매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 그 장단점, 왜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었는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여의도 기관의 세계 혹은 홍콩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기 위해서 오늘 디렉셔널의 이윤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셔널이라는 스타트업 창업하기 전에 15년 동안 증권사에서 주식 세일즈를 했었고요. 15년 중에 13년은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부르죠. 블랙락, 피델리티 아니면 이름 있는 헤지펀드들 대상으로 한국 주식을 세일즈했던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디렉셔널이란 누구나 주식을 쉽게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요새 개인들도 공매도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공매도 이제 금지가 조금 있으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확 높아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마침 대표님께서 공매도를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계셔서 관련해서 공매도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원래는 차입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맞고요. 네. 보통 공매도를 네이버에 치시면 네. 없는 주식을 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없는 주식은 아니고 빌린 주식을 판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한테 이자와 담보를 제공하고 빌려와서 매도를 하는 게 바로 차입 공매도입니다. 아까 대주와 대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대주는 무엇이고 대차란 무엇이죠? 주식 대차 거래라는 거는 대여와 차입,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고요. 이건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 없었던 거고요. 반면에 대주는 신용으로 개인들이 주식을 사시면 보통 증권사나 증권금융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시는 건데요. 그 빌린 주식을 다른 개인 투자자들한테 빌려주는 게 대주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연히 좀 풀이 좀 틀리고요. 대차 거래는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거나 주식을 빌려줄 수 있으면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이죠? 개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빌려주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여자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물론 시세 차익과 배당을 주는 주식이면 배당 수익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이 되게 꽤 큽니다. 추가로 원래 제 주식을 빌려주면 그 빌린 사람은 저한테 담보를 주셔야 돼요. 그게 현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담보를 받는데요. 그 담보를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대차 거래고요. 개인들은 지금 현재 이 대차 거래에 참여를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을 활용해서 추가 이자도 받고 담보까지 받으셔서 그 담보를 활용해서 엑스트라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고요. 차입자,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매도 기회가 매우 적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하실 수 있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죠.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은 약간 집이 있는데 집을 빌려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네, 월세 받는 개념이랑 되게 그렇죠. 비슷해요. 보증금도 받고 네. 가치 이상으로 받아요. 네. 그리고 꼬박꼬박 매월 이자를 받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글로벌 운용사들은 이 대여 이자는 무위험 수익이라고 불러요. 네.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를 함으로써 시세가 변동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따라오는 리스크고요. 이 대여 활동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고 추가로 담보를 받아서 활용을 해서 나오는 수익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위험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위험 이자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시세 위험 자체가 크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장기적으로 5년, 10년간 이 주식을 가져갈 거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제가 빌려줄 때 금리가 높아져서 좋은 면과 네.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약간 압력도 존재하겠죠. 네. 그 두 가지를 합쳐보면 그 좋은 주식에 힘이 더 쓸 테니까 주식은 어차피 공매도를 무시하고 오를 테고 오히려 내가 그 금리로 받는 돈이 훨씬 더 커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계산이 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를 하시는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들 자체도 당연히 주식은 우상향하고 오르기 때문에 펀드도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방을 타겟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곳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팔 때 당연히 다른 주식은 사고 계신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네. 종목의 평균 네. 대차율은 3% 정도예요. 3%. 네,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큰 이자고요. 물론 종목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네. 그래도 평균이 네네. 하지만 평균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업체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3.24%였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금리가 높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이것도 수급이에요. 대체로 조금 작은 종목들이고요. 네. 그리고 뉴스에 따라서 네. 조금 움직입니다.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원래 평소에는 2, 3% 하다가 뭐 한 번에 뭐 4, 5%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벤트가 발생해서 네. 뭔가 유상증자 공시를 네.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요율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대체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요가 높고 예. 하지만 구하기 어려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비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주식에서 한국은 50% 이상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고 전체 거래 매매 비중도 지금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죠. 네. 엄청난 참여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 부분을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기하게도 너무 기회가 그동안 없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굉장히 적은 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편으로 유명했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50%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해외랑 비교하면 예, 제가 모든 나라를 다 체크해보진 못했지만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게 이렇게 비중이 높은 나라는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나 대만이 조금 높은 편이신데 거기도 20%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는 미국이나 일본은 전체 하루에 매매되는 주식의 40% 이상이 공매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5%도 안 되고요. 물론 금지 전 상황입니다. 네. 금지 전에도 5%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비중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도 낮고 시장 사이즈도 너무 작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들에게 기회도 더 없었던 거죠. 100만 원씩 주식이 있는데 공매도로 빌려줘요. 대여를 해줘요. 담보가 뭐 한 30만 원으로 들어온다? 130만 원이 들어요. 130만 원이 들어요? 네. 하루에 30% 오를 수 있잖아요. 130% 이상을 받는 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상한가가 발생하면 반대 매매를 했을 때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보를 130% 이상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이자까지 더 받고요? 네네네.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의 틀린 점은 실제로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차는 빌려오고 나서 내가 알아서 공매도 주문을 내셔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장점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했다가 다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빠질 것 같아. 그럼 또 공매도를 했다가 이제 반등할 것 같아. 그럼 다시 사실 수 있는 거고요. 빌려놓고 내가 타이밍을 봐서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대차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즉시 있는 주식을 공매도를 이렇게 하는 액션을 보여주는. 대주는 한번 빌렸다가 갚으면 끝인 거고 대차는 주식이 저한테 있으니까. 예, 계속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네네네.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져간 거네요. 네네. 흔히 이제 대주보다 대차가 유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돈 벌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 빌려주신 분이 갚으라고 할 때까지 들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결정권은 빌려주신 분에게 100%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중간에 갚을 수는 있는 거예요? 네네. 갚고 싶을 때는? 네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빌려주신 분이 내놔라 하는 리스크는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주는 그러면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60일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60일 60일 동안은 갚으라고 안 하겠다라는 게 대주예요. 그럼 60일 안에서는 제가 아무튼 갚을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대차 거래라는 건 그러면 소위 오버 더 카운터 OTC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텀을 정하고 네. 가격을 정하고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대차 거래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들에게는 그럴 상대방을 찾기도 어렵고 또 빌리려고 해도 크레딧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진짜 주식을 줄까? 아니면 담보를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을까? 중고나라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실 수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럼 현실적으로 진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대차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원하시면요. 네네. 매수와 매도는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네. 중고나라도 한 번 하고 끝나시죠. 네. 근데 대차 거래는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 해당 담보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이 빌려준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들, 배당, 네. 뭐 유상증자, 다양한 권리들을 다 대여자한테 보전을 해줘야 해요. 대여가 빌려주는 쪽이고 차입이 빌리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네. 담보 주고 주식 받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틀리죠. 기관들도 이런 시스템이나 소위 이제 시장 같은 게 없는 거죠? OTC라는 게. 거래소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 오피셜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전화로 이렇게 연락해서 이메일, 뭐 전화 아니면 뭐 블룸버그 같은 그런 메신저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시스템으로 하시는 글로벌 기관들도 있고요. 지금 개인들이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지금 증권사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누군가가 빌리겠다고 하시면 증권사에서 중개를 해줘서 주식을 빌려주고 대신 이제 이자를 조금씩 드리는 건데요. 어쩐지 이자를 굉장히 후려쳐서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스케일이 없고 개인의 하나하나의 주식은 어찌됐든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있기 때문에 운영비용. 네 등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직거래를 해야지 이 이자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고 스케일 달성, 직거래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50개 종목을 샀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 10년간 갖고 갈 50개 종목을 샀는데 그걸 빌려다가 공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막 금리가 10% 20%가 돼버리면 네. 나는 사놓고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얻고 내 주식은 갈 길 가면은 너무 해피한 케이스겠네요. 빌려주는 케이스. 제일 좋은 케이스죠. 전 세계가 내 종목을 공매도 쳐주면 불안하겠지만 내가 틀렸을까 봐 불안하지만 내가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되게 좋은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결국 맞아서 올라가면 그들이 네. 전부 다 쇼커버로 갚으셔야 되니까 더 계속 오를 수 있죠. 더 심하게. 안 갚아도 그 금리가 유지되면 그렇죠. 20%면 훌륭하죠. 20%면 뭐 와, 네. 저희 디렉셔널 처음 만들었을 때 키 포인트가 그거였었어요. 개인이 5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50% 네. 이상. 네. 근데 이 종목들이 훨씬 더 비싼 종목들이에요. 개인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요. 네네네.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워낙 많이 사셨긴 하지만 대체로 더 작은 종목들을 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네.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을 대여를 하셨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이 훨씬 더 높으실 거거든요. 와, 근데 대여를 해주면 배당은 누구의 돈이 되죠? 실제로 모든 경제적 권리는 다 대여자한테 차입자가 보전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배당이 들어오는 날 네.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돈을 입금을 해드려야 돼요. 그만큼. 그럼 정확히. 빌려도 드리고 배당도 받고 네. 그리고 담보까지 들어오면 담보 가지고도 네네네. 딴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해외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담보의 운용 부분이 아직 한국에서 쉽지가 않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대표님한테 주식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관리를 누군가가 안 해주면 제가 그냥 돈을 빼고 그렇죠. 다른 일을 하다가 그쵸. 이제 나 이제 주식 갚을게 하셨을 때 저는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담보 자체를. 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전세실 그동안 나갈 때 사고 나는 것처럼.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거래를 중개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거고요. 근데 이 담보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어떤 기관에다가 한 번에 모아서 여기서 운영을 해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여기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